저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이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조교수로 재직 중인 박현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이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센터 조교수인 권지원입니다. 네, 저희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촬영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될까요? 네, 처음 시작이니만큼 아무래도 이제 척추 건강 정보에 대한 지식을 좀 이제 주별로 다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니까 뭐 충분히 다 드렸지 못했던 설명들, 그리고 외래에서 강조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런 주제를 잡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용평에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어요. 벌써 17년 전인데요. 이제부터 좀 TMI이긴 한데 좀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스노우보드를 잘 타지도 못하는데 친구들이 절 최상급 코스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난 어떻게 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낙엽 활강을 펼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며칠이 지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이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를 해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디스크 증상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디스크 증상인데 네. 지금이야 뭐 척추 전문이니까 이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이 있고, 그것을 단단한 섬유율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싸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 몸의 하중을 잘 받쳐주는데, 평소 생활이 좀 잘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과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이런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섬유율이 약해지게 됩니다. 외상에서 좀 많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척추 디스크에 수액과 섬유윤이 있는데 그 섬유윤이 약해지면서 수액이 섬유윤을 뚫고 밀고 나오는 거, 네. 밀려 나오면서 신경근을 자극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인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치료를 하셨나요? 책을 찾아봤을 때는 한 6주 정도만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 다 대부분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 병원을 내원하면서 물리치료, 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정말 휴학을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제 상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옥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1년이 걸리긴 했는데 뭐 보존적 치료를 해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많이 통증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뭐 약간 희생했던 것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힘들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안 아프고 휴학도 안 했으니까 하고 힘들게 버텼던 것 같고요. 졸업을 하고 이제 정형외과, 그 힘들다는 정형외과 수련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잠은 오지, 밥은 못 먹지, 일은 많지, 손은 없지. 그래도 힘들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수술방에서 100kg가 넘는 환자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손이 없어서 제가 혼자서 그 환자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순간 허리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디스크가 터졌을 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그 후에 이제 방사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디스크가 터진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 그 지옥 같은 순간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터지듯이 저리고 아픈 것을 넘어서 발목이 안 움직이게 됐어요. 이게 의학적 용어로서 족화수라고 해서 마비 증상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게 디스크가 터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외래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우리가
나 디스크가 터졌다. 막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오고 아니면 또 디스크 초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디스크 탈출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디스크 변성만 일어나고 약간 붉어져 나온 정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제 추간판 탈출의 전 단계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다음은 수액이 밀려나가면서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섬유를 뚫고 나오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밀려나온 정도가 심해서 우리가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추간판 파열이다, 터졌다라고 하는 세 번째 그림인데요. 안에 위치한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염증 물질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하재 방사통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죠. 네 번째 그림은 디스크 탈출 중의 하나의 형태이긴 한데요. 빠져나온 수액이 원래의 디스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난 상태를 말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후방의 섬유륜과 후종인대를 뚫고 수액이 나왔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보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4개의 단계를 가지고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권정 교수님의 MRI는 어땠어요? 이것 중에서 어떤 단계였나요? 이게 바로 제 MRI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MRI 레벨은 안 나왔지만 4번, 5번 이제 요추간판이었고요.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탈출된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3단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주 심해 보이진 않아요. 아주 심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신경근은 좀 압박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꼭 수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까지도 수술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보존적 치료를 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도 세게 먹고 신경차단술이라는 시술도 2번, 3번 정도 했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이 안 들어지는 족화수까지 와게 돼서 저는 그 당시 저희 교수님께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외래에서 환자들을 볼 때 뭐 수술적 치료를 뭐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사실 내 몸을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면은 선뜻 잘 내키지가 않죠. 맞습니다. 아마 권정 교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결국 보존적 치료를 끌 때까지 끌다가 하지 마비까지 와서 수술까지 간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 경과와 그리고 수술로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추간판 탈출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탈출된 디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더 뚜렷한 감소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다음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심한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디스크가 터져서 온 환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돼서 밖으로 나온 수액이 다 흡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되는 확률이 3분의 2 정도 되니까요. 증상을 잘 보고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권지현 교수님은 아마 근력 약화가 왔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증상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6에서 1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하지마비가 초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서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MRI에서 아무리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임상 증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뭐 심하게 디스크가 탈출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권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연건강으로 좀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같이 보면서 수술적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의 추간판 탈출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는 척추외과 의사로서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디스크 탈출증을 포함한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질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저의 고민을
처음 이제 방송 시간에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방송인데요. 뭐 약간 긴 시간 들여서 권지훈 교수님이 경험담을 직접 들으면서 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도 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더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럼 좋죠. 네. 뭐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뭐 권지훈 교수님께서도 정보가 없었을 때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에 대한 상식이 없었을 때, 그럴 때 나한테 질환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고 어떤 것이 가장 환자들한테 유익할지 뭐 그런 주제를 한번 잘 찾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야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